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약간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몇 달 동안 무시해온 둔한 무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것이 바로 지방으로 조용히 익사하고 있는 완전한 기능 상실을 향해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당신의 간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27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대사질환과 간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단순한 피로, 약간의 체중 증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년 안에 그들 중 일부는 세브란스 병원 병상에 누워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복부에 복수가 차서 결코 오지 않을 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행된 지방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82%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하고 치명적인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 씨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쳤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점심 식사 후 피곤함을 느낀다는 불평을 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간을 스캔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손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은 40% 이상이 지방이었습니다. 40%입니다. 정상적인 간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강영화, 완전한 간 기능 상실, 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다 사망하기까지 18개월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간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9개월도 안 되어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하여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하나의 특정 음식이었습니다. 계란입니다. 그러나 아무 계란이나가 아니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박사님, 저는 이미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란을 먹는 방식은 간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 환자들의 90%가 저지르던 3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지방간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은 전신에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을 질식시키고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려면 대량의 흡수 가능한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는 콜린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생체 이용 가능한 콜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계란 노른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먹는지, 어떤 온도에서 준비하는지, 그리고 직전과 직후에 무엇을 섭취하는지가 가니 치유 콜린의 20%를 흡수할지 90%를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을 완전히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계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확히 언제 먹는지, 그리고 간의 지방 제거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섭취해야 하는 정확히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서울, 부산, 인천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기 또는 중기 단계에서 지방간을 발견하면 간은 완전히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단계 섬유증이나 강형화로 넘어가면 그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흉터 조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번 주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7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73살이며 이 조용한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잃기 전에 긴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58세 여성이 강남의 자택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그녀의 간은 이미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제게 그녀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노란 피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방간이 당신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기다립니다. 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의 골든타임은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십시오. 세게 누르십시오. 둔한 무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82%가 몇 달 동안 정확히 이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세포가 지방 침착물에 의해 질식되고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들이 음식을 감싸는 랩처럼 건강한 간 조직을 감싸고 있습니다. 간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독소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매일 더 많은 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간세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보충제도 아닙니다. 답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못 준비해왔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간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를 거부해왔습니다. 우연히 이 프로토콜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인천에 사시는 64 세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 효소 수치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AST가 200이 넘었습니다. ALT는 더 높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식이 필요하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8개월 후 그가 다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최악을 예상하며 즉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AST가 42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38이었습니다. 거의 정상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먹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가르쳐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을 살린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왜 보통의 계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작위 시간에 계란을 먹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이 콜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콜린은 간의 지방 연소 기능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적절한 콜린 흡수 없이는 계란이 거의 아무 효과 없이 체내를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빵이나 밥과 함께 계란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이 콜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둘째, 계란을 질기고 건조하게 익힙니다. 높은 열이 콜린을 간세포로 운반하는 인지질을 파괴합니다. 셋째, 저녁에 계란을 먹습니다. 간의 효소 생성은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벗어나 계란을 먹으면 치료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이제 박 씨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그 계란은요, 간에 거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유되는 간과 천천히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로 변하는 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가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녀는 매일 계란 3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계란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딸이 분당시장에서 유기농 계란을 사왔습니다. 비싼 계란이었습니다. 좋은 품질의 계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음파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간은 여전히 지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2%의 지방 침윤이었습니다. 효소 수치가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초혜 선생님, 왜 효과가 없나요? 모두들 계란이 간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혹한 진실입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직전과 직후에 무엇을 먹는지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그 계란의 콜린이 간세포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아무 효과도 내기 전에 소화기관에서 파괴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콜린은 간 지방을 분해하는 계란의 기적 성분입니다. 하지만 콜린은 매우 취약합니다. 높은 열로 계란을 요리하면 활성 콜린의 최대 70%가 파괴됩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간 효소가 그것을 사용하기에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계란 섭취로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간 효소 활동에 정확한 시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온도에서 콜린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간에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간은 가장 높은 농도의 포스파티디레타노라민 N-메틸 전이효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콜린을 포스파티딜콜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며 이것이 실제로 간세포에 지방 침착을 녹이는 활성 형태입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효소 활동이 60% 떨어집니다. 이것이 점심이나 저녁에 계란을 먹는 것이 지방간에 거의 아무 효과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절한 온도로 계란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것을 말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무슨 온도요, 최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노른자가 여전히 액체 상태인 반숙 계란이 필요하며
끓는 물에 정확히 6분 동안 익혀야 합니다. 스크램블이 아닙니다. 프라이가 아닙니다. 완숙이 아닙니다. 액체 상태의 노른자는 소화 과정에서 콜린을 보호하는 온전한 인지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계란을 먹기 30분 전에 반으로 자른 레몬을 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담즙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충분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장이 콜린을 방출하기 위해 계란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레몬물은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문을 여는 것처럼 소화기관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계란을 먹은 후에 다른 것을 먹기 전에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토스트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45분 동안 소장이 다른 영양소와의 경쟁 없이 최대량의 콜린을 흡수합니다. 직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이 인슐린 반응을 우선시하고 콜린은 흡수되지 않은 채 통과합니다. 부산의 이 씨는 이 시간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밥과 김치와 함께 계란을 먹었습니다. 4개월 후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정확한 규칙을 따르게 했을 때 그의 간 지방 비율이 단 8주 만에 8%에서 19%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계란입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결과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간 효소는 협상할 수 없는 생체 시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동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간이 매달 서서히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간의 자가 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일 계란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장벽 문제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의 간은 여전히 지방 침착물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이 3가지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계란을 드시고 계십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7시나 8시경에 계란을 먹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간의 지방 제거 효소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고 활동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제가 17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확인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아침 7시에 계란을 먹으면 콜린은 대략 8시 30분경에 혈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간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소 활동이 아직 상승 중입니다. 콜린은 부분적으로 낭비되어 지금 당장 신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화합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도착하기 전에 건축 자재를 건설 현장에 배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재는 그냥 거기 놓여 있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좌절감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온라인에서 콜린에 대해 읽은 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드셨습니다. 지방간 지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0.5% 개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그 계란을 드시나요? 아침 7시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똑같은 계란 3개를 오전 11시에 대신 드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같은 계란, 같은 조리법, 단지 시간만 다르게 하세요. 3개월 후
그분의 지방간 지수는 18%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같은 계란, 다른 시간. 그것이 영양을 신체의 자연 리듬과 동기화시키는 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중요한 화합물을 파괴하는 온도에서 계란을 조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패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계란을 튀기거나 타오르는 뜨거운 팬에 스크램블을 만들 때 온도는 섭씨 180도를 초과합니다. 이 온도에서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특정 형태의 콜린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이 지방 제거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형태입니다. 높은 열은 또한 계란 노른자의 지방을 산화시켜 유익한 화합물을 염증성 화합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치유력을 잃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최적의 조리 방법은 반숙입니다. 물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100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포스파티딜 콜린의 무결성을 보존합니다. 노른자는 반액체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상태일 때 콜린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장은 그것을 더 분해하지 않고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해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1그룹은 완전히 익은 노른자에 완숙 계란을 먹었습니다. 2그룹은 흐르는 노른자에 반숙 계란을 먹었습니다. 90일 후 D그룹은 평균 22%의 간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1그룹은요, 단지 9%였습니다. 같은 계란, 다른 조리 방법,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반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콜린 흡수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특정 보조인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포라판입니다. 체내에 충분한 설포라판이 없으면 간은 콜린을 지방 침착물을 녹이는 활성화합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설포라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계란을 섭취한 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2시간 후가 아닙니다. 다른 식사 때가 아닙니다. 30분 이내입니다. 이것은 제가 활성화 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콜린과 설포라판이 간에 동시에 도착하여 콜린 단독보다 17배 더 강력한 시너지 효소 반응을 촉발합니다. 계란을 단독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세요. 오전 11시에 반숙 계란을 드실 때마다 바로 직후에 가볍게 찐 브로콜리 반 컵을 먹어야 합니다. 진정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정확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90일 이내에 제 환자의 73%에서 지방간을 역전시킨 황금 프로토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잘못 준비하면 기회를 낭비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간은 필요한 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아침 효소 창 프로토콜이라고 불립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간은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자연적인 해독 주기를 거칩니다. 이 시간 동안 간세포는 독소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간이 해독 모드에서 흡수 모드로 전환되는 정확히 1시간의 황금창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창 동안 간세포는 콜린이 지방을 처리하는 간세포인 간세포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특수 통로를 엽니다. 이 창을 놓치면 계란의 콜린은 일반 음식처럼 소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됩니다. 신체는 그것의 단지 30%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 시간 동안 계란을 섭취하면 간은 사용 가능한 콜린의 최대 85%를 흡수합니다. 이것이 실패와 지방 간의 완전한 역전 사이의 차이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자만이 아닌 전체 계란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른자에는 간이 필요로 하는 활성화된 형태인 포스파티딜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란 2개를 가져오세요. 기름이나 버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확히 7분 동안 삶으세요. 6분도 아니고 8분도 아닙니다. 7분은 소화 효소가 20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습니다. 완숙 노른자는 소화하는 데 45분이 걸리며 그때쯤이면 흡수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7분간 삶은 후 즉시 찬물에 2분 동안 식히세요. 아직 따뜻할 때 껍질을 벗기세요. 자, 이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개의 달걀을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정확히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물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뜨거운 음료는 콜린이 흡수되기 전에 담낭을 자극해서 담즙을 너무 빨리 분비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기관을 최적의 온도로 유지해서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달걀을 천천히 드세요. 2개의 달걀을 먹는데 최소 10분은 걸려야 합니다. 부드럽더라도 충분히 씹으세요. 이것은 위장에서의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통해 간에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으면 뇌가 간에 흡수 통로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달걀을 먹은 후에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도 과일도 빵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45분 동안 가는 혈류에서 콜린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중성지방 침착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로 분산되고 가는 지방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한 지방간, 높은 간 수치,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지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달걀 2개, 7분 삶기, 미지근한 물,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먹기, 아침 식사 전 45분 기다리기. 30일 후 그분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60일 후 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90일 후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축적이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매일 오후 5km를 피로감 없이 걷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기반한 정확한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창을 통해 적절한 재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달걀이 간을 치유할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을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조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달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온도 조절 방법과 타이밍 순서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달걀을 섭씨 18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콜린 분자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열이 가니 이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인지질 결합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 정확한 문제가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의 간 회복을 망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스크램블 에그를 먹었지만 석 달 동안 지방간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달걀 먹기, 술 피하기, 설탕 줄이기. 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는 여전히 심한 지방 축적이 보였습니다. 제가 달걀을 정확히 어떻게 조리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기름을 두른 뜨거운 팬에서 단단해지고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익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높은 온도가 콜린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달걀 2개를 준비하세요. 하나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정확히 2개입니다. 찬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세요. 물의 높이는 달걀을 정확히 2cm 덮어야 합니다. 불을 중불로 켜세요. 강불이 아닙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끄세요. 냄비를 스토브에서 치우지 마세요. 뚜껑을 덮고 정확히 2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반숙 상태가 됩니다. 노른자는 완전히 익었지만 가운데가 약간 크림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 특정한 질감은 콜린 인지질이 단백질 매트릭스에서 분리될 만큼만 부드럽게 변성되었지만 산화되어가네 쓸모없게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박 여사님이 정확히 이 방법으로 바꿨을 때 간 수치가 단 6주 만에 4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섭취 시간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30분 이내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이 달걀을 드셔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극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중에 간은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모든 독소를 처리하고 오래된 세포를 분해하며 지방 침착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아침이 되면 간은 대사 활동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 시간 동안 빈속에 생체 이용 가능한 콜린을 섭취하면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달걀을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3개 20% 증가합니다. 저는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타이밍 지시를 무시하셨습니다. 매일 제대로 조리된 달걀을 드셨지만 점심에 밥과 채소와 함께 드셨습니다. 2달 후 그분의 지방간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걀 섭취를 아침 첫 식사로 옮기도록 설득했을 때 8주 후 다음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 함량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은 인슐린 수치가 낮고 밤새 금식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여전히 높을 때만 콜린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거나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인슐린이 급증하고 이 황금 같은 대사창이 닫혀 닫으세요. 준비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계란에 우유나 크림을 넣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영양을 더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실수를 합니다.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소화관에서 콜린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조리 후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3번째 실수이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서울병원에서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는 실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골든타임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계란을 먹고 있으며 이것이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는 음식에서 콜린을 처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담즙산과 활성 요소의 최고 농도를 생성합니다. 이때가 바로 간이 밤새 금식 상태 동안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회 계란을 먹고 계십니다. 저녁에 먹고 계십니다. 편할 때마다 먹고 계십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간 효소 수치 상승, 손주들과 놀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로감, 중등도 지방 침착을 보여주는 초음파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삶은 계란 2개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제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녁 6시에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계란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골든타임 시간대를 벗어나 계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스파티디레타노라민 N메틸전이효소라고 불리는 효소, 이것은 콜린을 실제로 간 지방을 녹이는 화합물로 전환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 활성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효과의 70%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단 한 가지만 바꾸게 했습니다. 같은 계란, 같은 조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아침 정확히 7시에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계란을 드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였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아침 첫 번째로 계란을 먹는다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깨어났을 때 간은 탈수 상태입니다. 담즙이 끈적하고 느립니다. 느린 시스템에 계란을 넣으면 콜린이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모든 환자에게 드리는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담즙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동적으로 만들며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이것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담즙 흐름을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계란을 드십시오.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준비한 반숙 계란 2개를 드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부드럽더라도 꼭꼭 씹으십시오. 이것은 간에 영양소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담즙 분비를 촉발합니다. 계란을 다 드신 후 최소 45분은 다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직후에 밥, 빵, 과일을 먹으면 혈류에 콜린 농도가 희석됩니다. 간이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계란에 명확한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저는 동일한 식단,
동일한 계란 섭취량을 가진 환자들이 순전히 언제 먹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사람들은 지방간을 역전시켰습니다. 저녁에 먹은 사람들은 전혀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이 시간대가 가니 실제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간이 왜 지방을 축적하는지 아십니다. 기존의 조언이 어떻게 여러분을 실패하게 했는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동할 여러분의 골든타임이며 저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채로 떠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 다른 무엇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계란 2개를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계란들을 정확히 6분 반 동안 반숙으로 삶아야 합니다. 스크램블이 아닙니다. 프라이도 아닙니다. 10분 동안 완숙도 아닙니다. 6분 반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이 정확한 조리 시간에 콜린 분자는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남아있고 단백질 구조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히면 콜린이 신체가 흡수할 수 없는 변성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덜 익히면 간이 영양소를 추출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해야 하며 지방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가니 영양소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계란들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평생 기능해 온 방식입니다. 정해 두시면 이미 골든 윈도우를 놓친 것입니다. 간은 제거하는 대신 저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협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란을 먹기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효소 생산을 늦춥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차의 화합물이 콜린 흡수를 방해할 것입니다. 순수한 미지근한 물이 준비시킵니다. 장내벽을 코팅하고 콜린을 혈류로 끌어들이는 바로 그 운반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큰 저항을 보는 부분인데 다른 식사에서 모든 식물성 기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간에 오메가6 지방산을 쏟아부어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라벨에 심장 건강에 좋다고 뭐라 쓰여 있든 상관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지방간 환자를 치료한 지 25년 동안 이런 기름을 계속 사용한 분들은 계란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지켰어도 개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량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이것들은 과정을 방해하는 대신 돕습니다. 이제 얼마나 지나야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따르면 일주일 안에 에너지가 개선될 것입니다. 낮잠을 자게 만드는 오후 피로가 줄어들 것입니다. 4주 안에 간 수치를 검사하면 담당 의사가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초음파 영상이 지방 침착에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대구의 작은 병원에서 환자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반만하면 계란은 먹도에 식물성 기름은 그대로 쓰면 6분 반이 불편하다고 10분 동안 익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간은 반쪽짜리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제거하거나 저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강영변으로 가는 길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길로, 독립성을 잃는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준비한 반숙 계란 2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나는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감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피로를, 머리가 멍한 증상을, 복부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초회 박사의 방법으로 계란 준비를 하루 중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간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발견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나 낮은 에너지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